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Q&A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딱 켰는데 선생님이 한참을 찍다가 알았습니다. 소리가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쓸까라고 하다가 그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쓰여진 거 놔두고 바로 Q&A 시작합니다. 우선 오늘 선생님이 답해드릴 질문 확인해 봅니다.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는 효용성을 행위에 적용시켜 도덕적 직관에 어긋나고, 선생님께서 제시해준 그 예로 사기, 거짓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질적 공리주의는 왜 포함되는 거죠?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거짓말과 사기는 이미 질적 공리주의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의 이야기 참 좋죠. 자, 이제 여기에서 왜 학생이 헷갈렸는지 선생님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구분해 봅니다. 행위공리주의는 어떠한 효용성, 즉 그 결과를 계산을 할 때 행위에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느냐, 양적인 부분만 고려하느냐의 차이이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즉 효용성을 계산할 때에는 행위 자체에 넣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 A 상황, B 상황, C 상황, D 상황 계속 달라질 수 있죠. 간혹 가다가 질적 공리주의가 내놓은 답과 그 다음 규칙 공리주의가 내놓은 답이 같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질적 공리주의는 행위로서 계산했는데 결과가 가나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규칙 공리주의는 그 효용성의 계산을 규칙에 적용했는데 답이 가나다로 나온 케이스지, 그런데 그것이 질적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즉, 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상황별 행위마다 무엇이 더 최선의 결과인지 효용성을 계산하여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위하는 게 질적 공리주의. 근데 규칙 공리주의는 이런 상황 자체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놓고 봤었을 때 사회 전체에게 쾌락을 많이 가져다주는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디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지금 1930년대 상황을 선생님이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1930년대면 일본이 조선을 엄청나게 식민수탈하면서 괴롭히고 억압하고 착취하던 시기야. 우리는 조선인. 자, 나는 여기 있어. 근데 나의 베프 조선인. 그리고 여기 일본인. 근데 내가 이 둘이 싸우는 걸 본 거야. 조선인, 나의 베프가 얘를 의도하진 않았지만 싸우다가 이렇게 탁 밀쳤는데 얘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식물인간이 되었어. 유일한 목격자는 나.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이걸 사실대로 얘기할까? 아니면 베프가 한 일을 숨겨줄까? 난 숨길 겁니다. 왜냐? 조선인 나의 베프잖아?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선인이 일본인을 때려서 혹은 밀쳐서 식물인간이 됐다라는 소문이 퍼지는 순간 일제강점기라는 이 상황상 우리 조선인들에 대한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1920년대 일어난 관동 대지진만 생각해도 정말 엄청난 대학살이 이루어졌었거든. 그러니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라라는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게 질적 공리주의에서는 거짓말을 오히려 나쁘게 생각해서 아예 질적으로 이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효용성을 계산한 거야. 이해하셨죠? 질적 공리주의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행위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로 예를 들자면 이렇게 거짓말 해라라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규칙 공리주의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규칙 공리주의는 그래, 이 상황, 이 개별적인 상황에서는 거짓말 해라라는 경우가 가능할지도 몰라도 어디에서? 행위 공리주의에서는. 하지만 길게 사회를 놓고 봤었을 때 거짓말을 하는 사회라면 누군가도 다 믿을 수가 없는 사회잖아. 그러니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규칙을 세워놓고 그걸 따르는 게 더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또 다른 겁니다. 지금 어떤 경우를 또 예시로 들 수 있냐면 이런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4단원 직업관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맹자가 하는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뭐냐면 맹자가 이야기를 해. 너의 직업이 통치자라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백성의 항산을 우선시하여라. 나중에 선생님이 이 파트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항산이라는 건 뭐냐면 물질적인 부분이야. 먹고 사는 거. 왜냐면 맹자는 그런 생각을 했어. 백성은 소인인데 이들은 먹고 살만 해야지 도덕성도 생긴다고 말이지. 근데 난 이게 이해가 돼. 선생님이 마리아 후원하는 거 기억나시죠? 마리아. 선생님 보여줄까요? 이 아이가 마리아입니다. 선생님이 칸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생님은 행복해서 마리아를 후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짜란! 선생님이 후원하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칸트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었어. 선생님이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요만했었어. 근데 벌써 한 10년이 거의 다 되면서 마리아가 엄청 자랐죠. 그리고 지금은 이만큼이나 성장했습니다. 선생님은 아기들이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후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 편지도 받고 그 다음 사진도 받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 네, 선생님은 행복해서 마리아를 후원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러한 행위는 칸트가 볼 땐 도덕적 가치가 빵이야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난 말이지 소인이야. 즉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욕심과 두려움 하나도 없는 그런 대인이 될 수가 없는 사람? 선생님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리고 나름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렇게 후원도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딱 백성이지. 선생님이 소인이야. 그럼 자, 생각해봅니다. 이 물질적인 부분은 미리 생각할 때는 양적인 부분일까요? 질적인 부분일까요? 그렇지, 양적인 부분이지. 그런데 솔직히 이거 애기들도 너무 납득되지 않아? 백성들은 먹고 살만 해야지 도덕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이지. 그러니 우리는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는 복지제도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규칙공리주의가 국민의 기본소득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이걸 규칙으로 세웠어. 상황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규칙 자체로 이걸 세우고 이걸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런 규칙을 세우고 이걸 따를 때 길게 놓고 봤었을 때 국민들이 행복할 테니까. 공동체의 구성원이 행복할 테니까. 하지만 이건 질적 공리주의 밀 입장에선 뭐가 더 중요해? 먹는 게 더 중요해? 아니면 책을 읽는 게 더 중요해? 그렇지. 질적인 차이를 더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미리 이야기합니다. 쾌락의 양만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되고 정상적인 인간은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한다고 말이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밀은 도덕성이 항상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거야. 그죠? 그러니 이 규칙공리주의와 행위공리주의가 추구하는 바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즉, 효용성의 계산 그 기준을 규칙으로 보느냐, 상황, 행위마다 보느냐의 차이지 이것이 질적 차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접근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밀은 상황마다 질적인 차이를 고려하고 물론 양적인 부분도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적 차이까지 고려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한다라면 규칙공리주의라면 길게 시간을 놓고 봤었을 때 더 큰 효용을 가지고 오는 이런 규칙을 설정해서 이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효용성 계산을 행위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규칙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행위공리주의, 규칙공리주의가 나눠지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